안녕하세요, 청담소의 이미진입니다. 오늘은 쿠션이 없고 이렇게 담요를 한번 덮어봤어요. 담요 어때요? 따뜻한가요, 우리 다솔씨? 느낌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느낌 너무 좋아요. 네, 우리 함께 해줄 게스트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권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진경씨, 이렇게 담요 어떠세요?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극세사 너무 좋지 않아요? 진경씨는 담요 같은 사람인가요? 네, 저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 좋아요. 멋져. 잘 받아요. 좋은 사람이네요. 그럼요. 네, 다솔씨는 담요 같은 사람인가요? 담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죠. 이야, 네. 잘하네요. 최대한 우리 노력하죠. 뭐라고요? 최대한 노력하죠. 좋아요, 네. 좋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디오가 물려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저도 이렇게 담요같이 여러분들의 담요가 되어서 만나고 싶어요. 청춘들의 담요 토크는 아니에요, 사실은. 청춘들의 담소, 청춘들과 담소를 나눠본다. 그래서 청담소인데 오늘은 이제 담요가 있으니까 청춘들의 담요 토크로. 예. 담소가 아니고 고민 상담소. 오케이. 청담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볼게요. 네,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인터넷상이기는 한데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딱 제 이상형에 말도 잘 통하고 좋기는 한데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리도 멀지만 무엇보다도 인터넷으로만 만남을 갖는 게 아직까지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접는 게 맞을까요? 라는 고민이 들어왔네요. 인터넷이라. 아이고, 인터넷이라. 인터넷으로 만남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인터넷상에서 연락을 주고받아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로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연락을 보내서 알게 되는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SNS를 통한 연락도 있고 얼굴 책 같은 경우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고 저는 그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 게임인데 무슨 이야기 그 단풍국 이야기 물풍선 터트리는 게임 거기 안에서도 커플 맺기 그런 게 또 따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갖고 이렇게 정말 실제로도 만남을 갖는 어린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진짜요? 네, 물풍선 게임으로? 네. 오. 신기하죠. 하긴 옛날에 이제 하이텔, 나우누리 우리 그런 거 아세요? 아니, 저 처음 들어요. 하이텔, 나우누리 우리 작가님들, PD님들 아시죠? 네. 하이텔, 나우누리, ADSL 싸이월드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죠? 게임인가요? 아니요. 그럼 그 옛날에 채팅 어플. 아니요. 고전 인터넷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야후. 야후보다 더 전이에요. 네이버보다 더 전.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나와서 이제 전화선 인터넷이라는 게 전화선 인터넷을 당황한 표정인데요. 전화선 인터넷 혹시 연세가... 연세요? 전화선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 보듯이. 참나 아니요. 네, 그래서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채팅을 하셔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자유 게시판. 그때가 얼마나 황금기였냐. 예? 그때는 모두가 그 인터넷의 진심이었어. 그리고 이야기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막 그 당시에 썼던 그 자유 게시판들의 글을 모아서 이제 판타지 게시판들이 이렇게 쫙 글이 모아서 나온 게 퇴마록이에요. 이야, 이렇게 모른다고? 야, 아무튼 그쵸, 엽기적인 그녀. 그 이야기의 원형이 거기서 나온 거죠. 엽기적인 그녀, 퇴마록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만남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고. 둘의 눈빛이 너무 똑같아요. 저랑 지금. 왜요? 네. 왜?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이다. 요즘에는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먼 미래가 되면은 막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VR로 해. 막 VR을 끼고 그 영화도 있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모르시나요? 알아요. 알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VR 고글을 쓰고
이제 서로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게임상의 캐릭터로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그다음 친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걸 딱 벗어보면 여자고 뭐 남자고 이런 거죠. 아 알아요. 근데 사실 이건 연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레디 플레이어 원은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넷상으로 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면 한 번 정도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공상적인 로맨스를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악용된 경우가 한 번 있죠. 맞아요. 아는 거 있으세요? 아, 네. 그 여자 아이인 줄 알고 같이 이렇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만나보자 이러고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저씨가 나오신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젊은 이렇게 나이 또래의 남자친구인 줄 알고 만나러 갔는데 조금 무서우신 분이 나오신다거나. 아, 맞아요. 그 한때 얘기가 많았던 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이제 악의적으로 다가가서 너희들이 지낼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라, 뭐 아니면 내가 지내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동갑 내지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였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뭐 아까 다솔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여자인 줄 알고 뭐 연락해서 막 친해졌는데 남자 어른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넷카마라고 하는데 넷카마가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이라는 넷이라는 단어랑 카마라는 이제 오카마라는 여장 남자를 합친 넷카마라는 이제 신조어죠.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서 조금 피해도 본 경우 사례도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났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쵸.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류의 비슷한 얘기로 조금 재밌는 사연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와이프 분께서 게임을 정말 자주 하셨대요. 게임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퇴근을 하고서는 게임창을 이렇게 봤는데 뭐 여보, 뭐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면서 나 이거 뭔지 안다. 오늘은 우리 안 만나? 메신저 연락은 왜 안 봐? 전화도 받아봐.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던 거죠. 핸드폰에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분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고민 끝에 혹시 바람을 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핸드폰과 그 게임창을 봤다. 어떤 것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게임상에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가 중학생 여자애였어요. 네, 중학생 여자애와 그 고민을 갖고 있었던 남편의 와이프분과 이렇게 게임상에서 결혼을 해서 핸드폰 번호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여보, 자기야 이렇게 불렀던 거. 친해진 거죠. 친구가 된 거고 그런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재밌고 그런데 뭐 좀 사연자분의 비슷한 얘기로 넘어와서는 만약에 인터넷에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을 하는 편이세요? 제가 SNS를 지금은 안 하는데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었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나 아니면은 아는 것 없이 우리가 서로 아는 거는 뭐 많아봐야 이름? 그런 정도인 상황이라서 솔직히 초반에는 약간 인식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좀 보다 더 많은 신상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 아직은 저도 약간은 무서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랄까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사진 정도만 보고 만나는 거니까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엔 조금 더 많이 더 오픈이 되어 있어서 좀 사연자분만 괜찮다면 서로에 대해 좀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SNS 상에 있어요. 그리고 약간 신분증 보증돼. 그럼 만나보겠구나. 그럼 만나보죠. 신분 보증이 되어 신분 보증이 있으면. 되어 있으면 만나보겠구나. 네, 만나보죠. 저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저도 근데 사실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진경 씨처럼 그 SNS를 통해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메시지로 저 되게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렇게 오길래 주어가 없어서 누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누가요? 네, 저요.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물어봤던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굉장히 조금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좀 적대감을 띠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되게 이거는 자신감이 되게 넘친다. 잘생겼는데 네. 만나보실래요? 이러고 아니, 그런 경우가 있구나. 새롭네. 저도 좀 새로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호회 있죠. 요즘에 인터넷 동호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북클럽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책 같이 읽어보고 글 올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무슨 어플들은 글을 쓰는 그 그룹이 있어요. 자기들 서로 글을 돌려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 사람들끼리 정모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기에는 사실 앱이나 어플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취향을 빨리 선택할 수 있고 뭐 취향이 같은 사람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예, 정말 좋고 편한 방법이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쪽에 만남을 성사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의 광고도 그걸 조금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성인이라면 뭐 어떤 것도 많이 구애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라면 조금 많이 걱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많이 걱정이 좀 돼요. 다행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미성년자가 아니죠? 근데 나이를 언급을 네. 안 해주시긴 하셨어요. 만약에 미성년자시라면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남 어플이 좀 기분이 묘할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뭔가 이 두 사람이 이 만남만을 위해서 어떤 서로의 어떤 이 취향들을 비교해서 매칭을 하는 게 되게 비이성적인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들었어요. 이성적인 행동이 비이성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를 좀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가짜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되게 이성적으로 난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해. 근데 맞췄는데 이 행위 자체가 비이성적이야. 뭔가 이게 이 괴리감 뭐지? 이런 생각을 해서 결혼을 위해서 단순히 결혼을 위해서 막 매칭을 연애를 위해서 뭔가 매칭을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휘진 씨는 자만추의 네, 저딱 그죠? 성향을 예, 갖고 계신가 봐요. 자만추죠. 저는 자만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가기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편인데 이제 근데 현대 사회에선 좀 다들 바쁘잖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네, 바쁘고 막 서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따지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보다 더 빨리 이제 내 취향과 내 적성이나 이런 사고형 성향에 더 맞는 사람을 더 빨리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약간 자만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냥 일단 인터넷에서 만났을 때 취향도 너무 비슷하고 근데 말도 잘 통하고 일단은 성격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친구랑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상통화가 붐이잖아요. 네, 그 화상 채팅 어플도 많이 생겼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한번 맞아요.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검증이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만난 장소에 가서 일부러 나 티를 안 내. 예를 들면 멀리 있어. 2층 이런 데 있는 거야. 관찰. 2층 이런 데서 일부러 전화를 해보고 전화를 눌러놓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 전화를 들거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만나기로 한 사람 옆에서 같이 이러고 그러면은 차라리 낫지. 이러면은 차라리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와서 이 사람도 약간 무서웠던 거니까.
나도 무섭고 이 사람도 무서웠으니까 서로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완결고리도 있고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모자 탁 쓴 사람이 검은색 이렇게 자꾸 해서 탁 쓴 사람이 봉고차도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도망가는 거죠. 바로 전화 딱 끄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조용히 뒤에 숨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사람이 많나. 그리고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그 우리 서울이면은 뭐 잠실, 잠실로 번화가. 그 번화가 뭐 어쨌든 번화가나 뭐 읍내 시내 이런 데서 광화문 광장 그쵸. 넓은 곳. 맞아요. 예. 그리고 이 특정 지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어플이나 이런 인터넷상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남을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알아보고 차분히 대화해보고 진짜 경진 씨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맞나, 진경 씨 말처럼 사람이 맞나 확인을 좀 해보시고 차근차근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